안녕하십니까, 드럭수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 신약 보술리프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신약이라고 하기에는 출시된 지가 좀 1년이 넘었어요. 2023년 1월에 출시되었는데요. 2023년 1월에 올해 1월에 좀 새로운 이슈가 보술리프정에 좀 있기도 했었고, 그것까지 같이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혈병은 혈액이나 골수에 생긴 암인데요. 백혈병은 골수 혹은 혈액 내 모세포 혹은 백혈병 세포의 비율에 따라서 악성 세포의 주요 계통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데요. 급성 골수성 백혈병,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이 있고요. 이 두 가지 중에가 이제 만성으로 될 경우에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 만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그래서 만성 골수성 백혈병은 영어로 크로닉 마이로이드 루케미아라고 해서 CML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CML이라고 앞으로 얘기할게요. CML은 새로이 진단되는 백혈병 케이스 중 약 15%를 차지하고 있고요. 성인 중에서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백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슬리프정에 허가된 치료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로 진단된 만성기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만성 골수성 백혈병 혹은 이전 요법의 내성 또는 불내약성을 보이는 만성기, 가속기 또는 급성기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만성 골수성 백혈병인데요. CML에서 포인트로 짚어야 되는 게 바로 이 필라델피아 염색체입니다. 필라델피아 염색체는 염색체 22번에서 발견된 유전적 돌연변이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필라델피아 염색체는 9번 염색체와 22번 염색체가 자리를 바꾼 거예요. 자리를 바꿔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각각 29번 염색체 아랫부분, 22번 염색체 윗부분이 쪼개져 나와서 자리를 바꿔서 얘네들이 합쳐졌고, 이 부분은 이제 ABL1, BCR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각각이 합쳐진 BCR, ABL1이라는 융합된 유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이 돌연변이 유전자가 비정상적인 혈액세포를 만드는 원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술리프정은 BCR-ABL1 돌연변이 유전자를 타겟팅하는 약입니다. 보술리프정의 약효를 나타내는 성분은 보스티닙인데요. 보스티닙은 만성 골수성 백혈병의 원인인 BCR-ABL1 유전자를 표적합니다. 이를 통해 암세포를 성장시키는 일종의 보급로를 차단합니다. 암세포의 성장을 담당하는 물질은 타이로신 키나제라고 하는 효소인데요. 그래서 보수티닙과 같은 혈액암 치료제들은 타이로신 키나제 인히비터 TKI, 타이로신 키나제 억제제로 분류된답니다. TKI가 쉽게 말해서 그 백혈병을 치료할 수 있는 표적 항암제인 것입니다. 보술리프정은 용량이 총 3가지인데요. 하루에 한 알 드시는 약이고, 알약을 부수거나 잘라서 복용하시면 안 되고 통째로 삼켜야만 합니다. 새로 진단된 만성기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는 보스티닙 400mg을 1일 1회 복용하고요. 이전 요법에 내성이 있었거나 치료가 원활하지 않았던 만성기, 가속기 혹은 급성기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CML 환자의 경우는 500mg을 하루 한 번 복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신약이기 때문에 어떤 장점도 있지만 일종의 한계도 있기 마련이에요. 신약이라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로 보술리프정은 타 약제 대비 높은 부작용 발현율을 보인다고 합니다. 백혈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보술리프정과 같은 TKI 계열 약제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TKI 계열 약제는 위장관계 부작용이 빈번한데요. 구역구토를 한다거나 설사를 한다거나 변비가 있다거나 복통을 호소한다는 등의 문제가 있죠. 주요 TKI 약제로는 1세대 글리백은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글리백 이마티딘 성분약이고요. 2세대로는 스프라이셀, 타시가나 캡슐, 슈펙트 캡슐, 3세대로는 아이클루시그정, 4세대는 샘블릭스정 등이 있는데요. 보술리프정은 2세대에 해당합니다. 논문에 따르면은 글리백, 스프라이셀, 타시그나와 비교한 보술리프정의 위장관 부작용은 이 넷 중에서 가장 크다고 하네요. 초록색이 보술리프를 나타내는 자료인데요. 위장관계 부작용이 더욱 빈번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타이로신 키나제 이니비터 TKI 계열 약제들 간의 치료 효과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치료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지표를 이용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치료 효율을 의미하는 IC50이라는 지표입니다. TKI 약들은 BCR, ABL 돌연변 유전자를 타겟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돌연변 유전자만을 콕 집어 섞자는 것이 TKI의 작동 방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IC50, IC15이란 BCR-ABL1을 절반 죽이는데 필요한 약물의 양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초의 TKI인 글리백정은 IC52, 100에서 500에 달할 정도로 많은 양을 필요로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적은 양으로 우수한 약효를 나타내는 게 좋겠죠. 투입되는 약물의 양이 많아질수록 그만큼 약물로 인한 부작용도 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IC50으로 비교한 약물 치료의 세기를 봤을 때는 뭐 샘블릭스정, 아이클루시그정, 스프라이셀정, 타시간 캡슐, 보슬리프정, 글리백정 순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그냥 IC50이라고 하는 지표만을 가지고 비교를 한 것일 뿐이지, 이것만 보고 봤을 때 그러면은 CML에는 샘블릭스성이 가장 좋구나, 이렇게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환자에 따라서 환자의 나이나 환자의 상태, 그리고 백혈병이 어느 정도 시기인지에 따라서 치료해야 되는 약물은 좀 매우 예민하게 선정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로는 약물이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몸속에 머무는지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약도 음식처럼 몸속에 들어가면 소화되어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최초에 100을 먹었다면 몸속에서 50, 즉 절반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반감기라고 하는데요. 보스티닙의 반감기는 TKI 중에서는 가장 긴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말인 즉슨 몸속에서 빨리 분해되어 없어지지 않고 오랜 시간 꾸준히 약효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CCR, MMR, MR 등인데요. 항암제 관련 자료나 통계 뒤에 붙는 R의 경우는 이제 관해 혹은 완치를 뜻하는 리미션의 약자 혹은 반응을 뜻하는 리스폰스를 의미합니다. CCR이라고 하면은 이제 완전한 세포 유전학적 치료 반응을 뜻하는 것이고요. MMR이라고 하면 메이저 주요 분자적 치료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MMR이 나타났다는 것은 필라델피아 염색체가 있었는데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즉 CCR이나 MMR 등의 비율이 높다면 치료 효과가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CCR, MMR 지표만 놓고 봤을 때는 아이클루시그정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확인이 되네요. 앞서 발표된 자료들에 따르면은 이제 보슬리프정은 치료 반응률도 어중간하고, 그리고 부작용 발생률은 대략 높기 때문에 보슬리프정의 한계가 뚜렷해 보이잖아요. 도대체 이 시작인데 메리트가 뭐야? 치료 반응도 낮고 오히려 부작용은 많고 이거 왜 써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건 바로 BCR-ABL1 변이 때문입니다. 보수티닙과 같은 TKI 계열로 백혈병을 치료하다 보면은 약에 저항하기 위한 돌연변이가 발생합니다. BCR-ABL1 유전자 자체가 돌연변이인데 여기서 또 한 번의 돌연변이가 또 발생하는 것이죠. 그림에서 보시면은 주로 ABL1 위치에 키나제 도메인이라는 곳에서 변이가 발생하는데요. 변이가 생각보다 되게 많고 다양합니다. T315I, M351T 등으로 명명된 변이가 현재까지 알려져 있고, 현재까지 알려진 변이는 약 10종 정도인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그래서 각각 이 ABL1 사이트에서 발생한 변이에 또 어떤 약이 효과적인지가 알려져 있거든요. 이 표를 보시면은 되겠는데요. BCR-ABL1 변이 중에서 F317L, T315A 요런 변이라든지 Y로 시작하는 Y253H, E255VK, F359VIC와 같은 변이는 보수티닙, 즉 보슬리프정이 효과가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슬리프정이 일반적으로는 약효나 반응률이 좀 낮은 편이고 부작용도 많지만, 이 BCR-ABL1에서 발생한 또 다른 변이, 요런 F 변이라든지 Y 변이, E 변이, F 변이가 있을 경우에는 보슬리프정으로 치료하는 게 적절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TKI 계열 약제는 현재까지 좀 다양하게 출시되어 있고, 치료 선택의 폭도 꽤나 넓은 편입니다. 그리고 2024년 1월에 새로운 소식이 있었는데요. 보슬리프정이 이제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항암제는 약값 자체가 상당히 고가인 편인데요. 다행스럽게도 암 환자의 경우는 암 환자 산정 특례라는 제도를 통해서 총 약값의 5%만
부담하면 되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가 보슬리프정을 건강보험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없는데요. 아래에 해당하는 환자만이 보슬리프정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롭게 첫 진단받은 사람이라든지 18세 미만의 소아의 경우는 이 보슬리프정으로 치료를 해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정부가 정했는데요. 약간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CML 환자고 BCR-ABL1 변이를 갖고 있는데 ABL1 사이트에 변이가 있고 그 변이에 잘 맞는 치료제는 보슬리프정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난 이 약을 쓰고 싶다. 그런데 나는 새롭게 진단된 환자고 18세 미만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는 이제 의사의 재량에 따라서 보슬리프정으로 치료를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18세 미만이거나 새로이 진단된 환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정부가 정해놨습니다. 아무래도 재정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모든 환자에게 다 재정적 지원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이 다소 슬픈 현실이겠네요. 보슬리프정의 치료 비용을 대략 계산해 보았습니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경우에 약제비의 5%만 부담하면 되는데요. 보슬리프정 500mg 한 알의 가격은 76,555원입니다. 하루에 한 번 복용하는 약이기 때문에 1개월 치료비는 대략 212만 원 정도고요. 그러나 환자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은 5%이기 때문에 실제 환자가 부담할 치료비는 30일 기준으로는 10만 6천 원 정도입니다. 연간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27만 원 정도가 치료비로 발생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CML 신약인 보슬리프정과 보슬리프정의 한계와 장점, 그리고 보슬리프정으로 건강보험을 어떻게 하면 건강보험을 받을 수 있는지, 치료 비용은 얼마인지 말씀드렸는데요. CML 환자 여러분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꿋꿋이 강인한 마인드, 내가 이 CML 죽여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는 이길 수 있다는 마인드를 꼭 갖고 식사 잘 챙겨 드셔야 됩니다. 단백질 잘 드시고 식사 잘 하시면서 꾸준히 치료 잘 받으시고 꼭 완치하시길 저희 드럭스루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